핵심 키워드는 BTG입니다. 푸틴이 생각을 했죠. 키이우 가서 함락시키고 젤렌스키 딱 잡아갖고 항복 바짝 복원을 한 것들이 축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장기전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 전장의 실제 상황을 보니까 30%편이 못 가더라. 러시아는 전세를 뒤집으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공격할 여력을 제가 볼 때는 상실했다고 봐요. 안녕하십니까, 정학래입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까지 계속 고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키워드는 BTG입니다. 러시아의 대대급 전투단,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계화 대대예요. 전차 10대, BMP 계열의 장갑차 한 40대, 인원이 한 600 내지 800명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전차, 장갑차, 보병병력이 혼합이 돼서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전투단이다. 최초에 이제 푸틴이 생각을 했죠. 야, 그래, 수도 키이우 가서 함락시키고 젤렌스키 딱 잡아갖고 항복 바짝. 2월 3월 우크라이나 전체가 동시에 공중으로는 미사일이 날라오고 지상에서는 이 드론과 정찰조가 앞에 정찰한 다음에 장갑차를 탄 2개 주대 정도가 싹 가서 돌파구를 형성해 놓으면 이 전차 10대가 쑥 돌파를 해갖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한 다음에 나토의 동진을 막아야 되겠다는 전략적인 보관을 갖고 간 거죠. 그러면서 120개 BTG가 있는데 초기에 투입을 한 거예요. 전차가 가면서 막 공격받아갖고 도로에 막 싸져 있고 손상을 입었으면 빠르게 전차를 복원하고 정비하고 해갖고 복원을 한 것들이 축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장기전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 장기전의 원인은 러시아의 군수 지원 능력, 러시아의 작전 지속 지원 능력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군수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BTG라는 대대급 전술 그룹을 만든 전투단을 만드는 그런 생각들은 바른 생각이었다. 이 러시아가 2007년 조지아 전쟁을 겪으면서 야, 빠르게 신속하게 보낼 수 있는 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군 개혁 과제 중에 핵심 과제다 이걸 선정했어요. 원래 이제 만들고 싶은 것은 미군처럼 신속 대응 부대, 여단급 기계화 부대를 만들려고 제일 처음에는 딱 크게 시작했죠. 미국이 우주를 점령한다, 그 다음에 특수전 이런 것들이 중점이 되는 건 중점이 항공 우주군 창설, 특수전 임무 수행,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 이런 거에 돌아다 보니까 국방부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돈이 부족하니까 지속지원 부대들을 열세하게 편성된 거예요. 열세하게. 이 부대가 지속지원 능력이 3일에서 7일분 2번 정도 교전을 할 수 있는 능력밴이 자체 지속지원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죠. 대대급 전투단에 지원소대를 편성해요. 한 44명 정도? 거기 부대의 장비들을 보게 되면 2일치 연료를 실은 14지 12대의 급유차, 2대의 이동식 조리차, 5대의 급수차, 군안차량, 일반 및 특수차량 군안차 한 2대, 요런 정비하고 43명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지원소대를 편성해서 운용해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물자와 장비들이 3일에서 7일분, 일주일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거죠. 원정작전과 장기전화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가령 이제 군안차가 일반 장비, 특수장비 군안차가 있대. 전차가 만약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아갖고 궤도가 이렇게 돌아간다. 궤도가 이탈이 되면 정비부대들이 와갖고 궤도만 빠르게 정비하면 다시 정상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그냥 내비두니까 폐기하고 가는 거죠. 그만큼 하여간 이 BTG의 지속 지원 능력은 3일 내지 6일 정도의 분량변이 없다. 3일치와 6일치를 독자적으로 갖고 있다면 또 다른 3일치와 6일치를 보급해 줘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전문적인 용어로 재보급 지원 체계가 이제 무너진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러시아는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기차로다가 탁 물자가 도착했지 않습니까? 역에 A역에 도착했다. 그러면 마지막 물류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 용어로 걔들이 ADC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에어리어 디스트리뷰션 센터, 지역 분배소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중심이 돼갖고 차량으로 추진을 해줘야죠. 요게 얘들이 3 내지 6일변이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걸 정기적으로 해줘야 돼. 이렇게 하고 거리를 좁혀줘야 되는데 이게 만방으로 근처에 가면 ADC 자체가 깨지니까 지금 영국 정부부 보고에 의하면 이 BTC가 원하는 물량이 1일 1,800톤이래요. 하여간 유류, 탄약 전부 다 합쳐서. 근데 전장의 실제 상황을 보니까 30%변이 못 가더라. 근데 이 30%도 도착했는데 보니까 이거는 뭐 기종이 다른 말이야. 탄약이 도착했거나 막 이러니까 그걸 제대로 못 쓰는 거야. 그 부족한 지속 능력 체계도 문제고 재보급 체계도 근무적으로 문제고 군수 지원이 잘 되는 부대는 이 추진 보급을 잘 해주는 거구나. 이 추진 보급을 잘 해주는 거야. 추진 보급을 차라리 못 해줄 거면 여기 대대 지속 지원 대대가 보급수 본부라 갖고 보급수를 찾아갖고 필요한 것들을 쇼핑해갖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추진 보급, 보급수 본부 이게 잘 돼야지 전쟁을 계속 오랫동안 잘 할 수 있는 건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작게 설계돼 있고 이 ADC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중간에 이 지원하는 노정상에는 계속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이러니까 이 그 대대급 전투단들이 절단이 날 수밖에 없는 이게 이번 전투의 가장 큰 문제다. 모르죠. 우리는 6.25 이후 70년간 전투를 수행해보지 않았으니까. 자, 교전은 수행했죠. 북한이랑 뭐 소해성에서 교전은 했지. 딱 몇 시간 만에 끝냈지. 우리는 한 달 이상? 1년 이상? 연합연습? 기껏해야 2주 한다면 2주 동안 처음 땡 하면 또 끝날 때까지 계속 야전에서 훈련했다고 해도 2주 이상은 훈련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 5위, 6위는 허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수행해봐야 한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국방개혁의 핵심이 기계화 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수치는 여기서 밝힐 수 없지만 러시아의 BTG와 같은 그런 형태의 부대 성격을 지금 국방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다 지금 이뤄가고 있어요. 요게 이제 군수부대들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느냐. 이 지원 체계를 보다 짧게 하기 위해서 지속일을 늘리고 군수지원 여단급이 이제 딱 편성이 돼서 운영해요. 이번 군수지원 여단 창설은 군단 중심의 군수부대 구조 개편의 출발점인 동시에 전평시 일환화된 군수지원 체계가 구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급부대, 정비부대, 수송부대, 의무부대 이런 것들이 편성이 돼요. 그러면 기갑여단 속에는 전투근무지원 대대라고 그래갖고 정비부대, 거기 명칭이 일반 장비, 궤도 장비 이런 정비부대들이 편성되고 의무부대, 지속능력의 체계가 기본적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대들이 편성까지는 제가 볼 때는 돼 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이 부대들은 과연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피해, 그 다음에 이런 군수지원부대들의 생존성에 문제가 있고 군수지원부대가 완전히 절단날 수도 있잖아요. 제때는 통상 그 훈련을 나가거나 이제 전쟁 연습을 하게 되면 참모별로 쭉 보고하지 않습니까? 작전에서 작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사 뭐 의무 이상 없고 인사 이상 없습니다. 군수 군수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100% 지원 가능합니다. 이런 훈련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이제는 불필요한 것들 거품들 다 빼고 훈련을 하면 지속지원부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군수부대, 인사부대, 의무부대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병력이 다쳤을 때 정확하게 후송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치료될 수 있느냐, 야전병원은 잘 만들 수 있는가. 우리 군대는 지금 말뿐인 전투형 군대가 아니고 진짜 저 때도 사실 너 때는 잘했냐 그렇게 하지만 저 때 못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이번에 보니까 여단급 단위, 미국의 여단과 우리의 군수지원 여단이 조금씩 이렇게 같이 연합 연습을 했더라고. 참 다행인 거죠. 양국 장병들은 연합 급수장과 유류고 운영, 군안 정비 지원 등의 훈련을 펼쳤으며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과 연계해 군수작전의 실질적인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전국급 단위에서 연합사령관 주관하에서 한국군의 그 각군본부가 어떻게 유류를 공급하고 어떻게 탄약을 공급하고 이런 것들을 전국급 단위에서도 한번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부산항이 해일 무기가 갑자기 두세 발 터져갖고 대규모 피해가 났을 때 과연 한미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한국군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우리 한국군과 민간의 복구팀들은 어떻게 연합해서 종합적으로 전시대비 훈련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과제로 산정되었고 대규모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속지원 능력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억제력의 한 부분이라고 봐요. 양육공학만을 우선적으로 타격하겠다고 김정은이가 핵미사일을 만들면서도 야 여기 울산, 광양 그 찍으면서 지도상에 찍으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속지원 능력을 파괴하는 기능을 상실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북한이 예를 들어서 해일을 쐈는데 바로 대규모로 한미가 해일 대비한 후속 조치를 막 시행하고 있다. 이거는 일종의 억제력이죠. 그래서 전쟁 준비는 꼭 무기 대 무기가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의 의지도 중요하고 그게 우크라이나에서 봤지 않습니까? 또 이런 지속지원 능력. 북한 김정은이가 보니까 야 한미의 지속지원 능력은 우리가 전쟁을 장기전으로 가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다행스럽게 FTX 실제 연습을 많이 하는데 이 실제 연습들이 좀 다양하게 전쟁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은 예비역의 입장에서 나 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제는 진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결론적으로 러시아에서 이 BTG, 지상전술, 대대급 전투단이 얼마나 스스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지속지원 능력을 3 내지 6일분 뺀이 안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을 보충해 주기 위한 재보급 체계가 얼마나 전체적으로 무너져 있는가. 결국 모든 단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헤맬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이 전세를 뒤집으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공격할 여력을 제가 볼 때는 상실했다고 봐요. 지금 러시아의 장기전 원정작전의 실패 요인은 작전 지속 지원에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근데 거기에 또 근간은 러시아 군대의 문화가 이 지원 파트를 경시하고 도외시하고 완전히 우습게 생각하는 게 오랫동안의 러시아 문화라는 거죠. 이 문화가 잘못됐을 때는 지금과 같은 정말 종이호랑이 완전 엉망인 거 경악할 수준, 경운기를 쓰는 수준 막 이런 사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전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준은 바로 군수, 작전 지속 지원 능력이다. 작전 지속 지원 능력은 군수 인사, 의무, 공병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군도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 도외시하는 경우가 있다. 군수를 하신 분들, 인사를 하신 분들이 육군참모총장에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도외시하는 분 아니냐. 합참이 전부 다 군령권을 갖고 있어요. 작전을 합참의장이 지휘를 해요. 그 다음에 육군총장은 군정권, 그러니까 육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 군수, 교육. 그게 주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 일부에서 막 불만들이 육군총장의 임무는 얼마나 전쟁을 합참의장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사람과 물건을 잘 지원해 주는데 그 전문가가 돼야 되느냐 하는 그 의견도 있어요. 전부 다 작전이 다 지휘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대가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군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전쟁 지속지원 능력 파트,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보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많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학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지원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병을 나가요. 자, 작전부서에서 동팀으로 파병 준비를 한다. 인원 선발은 인사에서, 모든 준비는 군수에서. 작전은 딱 전체의 1%의 지시. 나머지 움직이는 것은
지속지원 파트. 나머지 차량은 어떻게 보는가, 수송수단은 어떻게 가, 비행기를 어떻게 수배할 것인가, 탄약을 다른 거랑 혼합 적재가 안 돼요. 규제에 의해서 탄약 수송 선박들은 별도의 호송과 별도의 적재 방법에 의해서 가야 돼. 이런 것들이 99% 지속 지원 파트에서 준비하는 것이다.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쟁은 그만큼 지원을 어떻게 잘해주느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렸다는 게 이 지속 지원 파트의 중요성.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이것을 훈련하기 위한 노력 해야 된다.